책 교재 문제지 말고 수매시 말고 교재로 가볼게요. 그래서 교재로 가면 41쪽에 두 문제를 우리 안 했거든. 보이지? 34번, 35번은 안 했는데 요게 미분계수를 좀 깊이 들어가야 구별이 좀 잘 되는 거라서 그냥 외워라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분계수 좀 자세히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또 그러면 이게 1시간짜리 수업이라서 굳이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 그래서 일단은 이번 텀에는 34, 35번은 우선은 패스할게요. 그리고 30 뒷페이지 넘어와서 38번은 풀었고 37번에 두 개는 안 했는데 그거는 근데 숙제 중에 이제 오늘은 있었어. n분의 1로 되어 있는 거 치환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박스 5에 기하학적인 의미랑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가볼게요. 그리고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좀 쉽게 하려고 원래는 미분 계수로 다 해야 되지만 그걸 좀 쉽게 하려고 우리가 다음 단원에 있는 도함수 계산하는 걸 배워온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좀 가볼게요. 39번에 얘들아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써있는데 우리는 이미 무슨 의미인지 알고는 있어. 43쪽 교재 43쪽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뭔지 알지? 뭐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래서 39번에 밑에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좀 필요한 것들을 적을게. 자, fx의 그림이 다음처럼 생겼는데 a랑 b랑 갈수록 커지더라. 그랬을 때 기니디 중에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써있고 여기에 y는 x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기울기가 1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이제 구해놓은 놈은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앞에가 a, 앞에가 b.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딱히 그렇게 정확하게 글로 써있진 않은데 우린 이거는 정도는 서로 양해하고 가는 건데 뭐냐면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서 접하는 중이야. fx랑 y는 x랑 접하는 중이야. 그림 봐도 그렇게 생겼죠? 그치?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얘가 뭘 말하는가 한번 볼게. 얘네 둘이 누가 크냐? f의 2분의 a 플러스 p 2분의 fa 더하기 fb 그리고 디귿 b-a분의 fb-fa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1이랑 비교해라.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과 디귿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 니은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건 좀 볼게요. 기억은 미분 계수네 프라임이네. 이건 뭐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F'B는 뭐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더 크지? 오렌지가 더 크지 뭐. 기울기 양수인데. 이쪽이 더 크다. 조금 더 오버하면 얘는 누구보다 작다? 1보다는 작다.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인데 그것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도 알 수 있다. 이게 1번. 그 다음 디귿 먼저 할게. 얘는 지금 기억은 접선의 기울기 그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본 거야. 디귿 가볼게요. 디귿 이건 뭐지? b-a분의 fb-fa 이거 미분계수? 맞아? 안 맞아. 이거 미분계수 아니잖아. 미분계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리미트가 있어야지. 리미트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가 없어요. 얘는 뭐 말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지. 오늘 첫 번째 시험 숙제 질문 받은 첫 번째 문제. 평균 변화율이니까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지? 기울기라고 했잖아.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어떤 거? 아, 요거 A랑 B를 지나는 기울기. 그럼 당연히 누가 커? 1이 더 크지. 1이 더 이렇게 위로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냥 보자마자 기억 디귿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거짓이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니은인데 니은에 대한 표현을 조금 살짝 배워볼게요. 얘들아 어쨌든 지금 보니까 기억과 디귿이 다 기울기랑 크기에 관련된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를 말하고 있으니까 니은도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뭘 적을 거냐면 이거 뒤에 지워도 되지? 여러분 책 밑에 거기 그 밑에 페이지에다가 요것 좀 적어 놓읍시다.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랑 위로 볼록인 함수를 구별하는 건데 정확하게 반대야. 그러니까 하나를 잘 외우고 나머지를 뒤집어서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정확하게 반대니까 얘랑 완전히 반대니까 하나만 잘 쓰고 여러분이 그럼 반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비교하시면 돼. 자, 그림은 아래로 볼록은 이게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이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것만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분을 자른 것도 아래로 볼록이야. 제일 대표적인 이차함수 있고 그리고 지수함수, 증가하는 지수함수, EX제곱 이런 것도 아래로 볼록. 됐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림으로 진짜 말을 그대로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거겠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다 아래로 위로 볼록이야. 자,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외우고 이거의 정확한 반대니까 따로 하시면 되겠지.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현을 그렸어. A부터 B까지 현을 그렸단 말이야. 현이라고 할게. 현 AB가 있어요. 그 녀석이 그래프 곡선 AB보다 AB를 있는 곡선이라고 해볼게. 얘가 더 위에 존재하면 크다라고 할까? 위에 존재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현을 그렸는데 현이 그 곡선보다 위쪽에 존재해. 여기 다 그렸잖아. 어디다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현 그리면 현보다 아래쪽에 곡선이 존재하게 돼 있어. 현이 위에 존재한다. 위에 존재.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울기니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어디서 접선을 그려도 그래서 접선이 항상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그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이렇게 어디서 그리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초록색 접선이랑 비교하면 항상 그래프가 위쪽에 존재한대. 위에 존재한다는 뜻을 그냥 부등호로 표시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문제 없지? 자, 그 다음 좀 더 가볼게.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 가볼게. 어떤 거냐면 A부터 B를 구하고 B부터 C를 구하고 같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현, 이렇게 현, 이렇게 현, 이렇게 현, 이렇게 현, 이렇게 현 할 때마다 기울기가 커지니 작아지? 계속 커지지? 처음에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두 개 이으면 이거였거든? 조금 더 가면 이거고, 조금 더 가면 이거고, 조금 더 가면 이거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그 안에 있는 현의 기울기. 이렇게 쓸까? A, B, C일 때 C-B분의 FC-FB가 B-A분의 FB-FA보다 크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갈수록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근데 그걸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F'A랑 F'B랑 F'C랑 그럼 접선의 기울기도 어떻게 돼? 요거였다가 계속 커지네? 접선의 기울기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부등호 방향으로 외우는 건 너무 어렵겠지.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외우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때 그냥 그림 하나 딱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만 알면 되겠지. 아래로 볼록인 건 이렇게 생긴 게 아래로 볼록이었지. 그럼 저 편은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기울기도 점점 커지겠구나. 접선은 무조건 아래쪽에 있구나.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외워야 될 게 저 마지막 5번 하나인데 얘는 외우기는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이 그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좀 크게 하나 그릴게. 그리고 이거 그리면 마무리고 위로 볼록은 이거랑 정확히 반대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 자, 뭐냐면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점의 이름이 FA고요. 요 점의 이름이 FB야. 여기 잘 봐요. 얘네 둘의 가운데를 우리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불러. 그치? 자,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이 뭐겠어?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이 점의 이름이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름 불러보자면 평균의 함수값이겠죠. 가운데 있는 놈의 y좌표니까 평균의 함수값이지. 그치? 평균. 둘의 평균을 내고 그 녀석의 함수값. 그게 요거예요. 평균의 함수값이. 그럼 쟤는 두 번째 거 뭐겠니? y값을 더하고 반으로 나눴어. 쟤는 뭐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어서 그 녀석의 중점. 그러니까 FA 더하기 FB의 절반이니까 이 녀석은 이건 뭐라고 부르면 돼? 함수값의 평균이야. 말만 좀 어려운 거지. 그냥 생각해보면 y값들을 구하고 y값의 가운데를 구한 거랑 가운데 x좌표의 평균을 구하고 그거의 함수값을 구한 거랑 비교하는 건데 아래로 볼록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라색이랑 오렌지랑 비교하면 무조건 보라색이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녀석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건데 그럼 니은이 맞았어 틀렸어? 니은만 틀렸네요. 니은 맞았네. 위로 볼록이잖아. 이쪽이 가야지. 근데 미안 잘못했네. 이거 위로 볼록이 되지. 근데 얘는 위로 볼록이네. 그지? 이 그림 중에 하나인데 위로 볼록이네.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왔었어야지. 왜냐면 아래로 볼록일 때가 보라색이 더 큰 거니까 위로 볼록이면 무조건 다 방향 반대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왔었어야지. 그래서 니은만 틀렸다. 그래서 이제 이 5개는 사실 이게 미적분에서 다루기는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약간 경계선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왜냐면 미적분 단원에서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용어를 원래 안 써. 원래 그 미적분 2에서 쓰는 용어거든. 되게 웃기지? 아래로 볼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이차함수에서는 쓰는데 특히 또 여기 오면 그래프 개형에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 잘 안 써.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거든요. 대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알아주죠. 됐지? 외우는 거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냥 이 그림 하나 잘 그려놓고 편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네 1번. 접선 그래프 봤더니 접선은 아래에 있네 2번. 그래프 가면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점점 기울기 커지네 3번. 접선도 계속 기울기 커지네 4번. 평균 변화는 뭐야? 평균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평균을 보겠더니 이거 더 위에 있네. 당연히 위에 있지. 그렇지? 당연히 위에 있지.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로 다 해결. 그러니까 방향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어. 됐죠? 됐지? 그래서 얘들아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결국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의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고 40번 가봅시다요. 40번 가볼게요. 유치원 되지? 했었지?
와야 되는데? 누구지? 누구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다 왔나? 오늘 오전에 그 사람 다 왔네. 오늘 결성이 8명, 7명. 이제 휴가 3명 가고, 학교 1명 가고, 아파서 2명 가고. 뭐야? 이런 날 폭풍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진도 따라잡기 힘들다. 2시까지 진도 나가보니까. 자, 가봅시다. 그 다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래서 여기 40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 가능성의 미분 계수에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 뒤로는 이제 속도를 조금 내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40번.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밑에 필기 먼저 하나 해볼게. 저번 시간에 적은 거야. 근데 일단 그래프가 극한값이 있다. 이거 앞에다 적었다. 이거 앞 페이지가 텅텅 비어있지 않나? 41페이지가 텅텅 비어있지 않나? 그지? 여기 38페이지에 저번에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거기다 조금 더 자세히 요거 하나 그릴게.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x가 a로 가는 우극한을 계산해보고 좌극한을 계산해봤는데 그 녀석이 같은 k라는 숫자로 나왔다.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크게 그릴 거거든. 벤 다이어그램을 크게 그릴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크게 그릴 거야. 자,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안에 뭐가 있냐면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놈이 있었어. 연속은 요거에 하나 더 필요하지. 그치?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보고 a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봤는데 그 둘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해. 맞죠?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죠? 좌극한, 우극한을 해본 거야. 이게서 이거 품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함수값을 구했는데 그 둘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해.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았죠? 그치? 미분 가능성 하나 남았잖아. 그리고 그림도 살짝 그려볼게. 얘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색칠되면 땡큐인데 색칠되는 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생겨도 되거든. 이렇게 생겨도 되거든. 그치? 근데 초록색은 그게 용납이 안 돼. 어떻게까지 돼야 돼? 색칠까지 돼야 돼. 그게 이제 초록색이고, 우리가 배우는 미분 가능성은 여기서 조금 더 받는단 말이죠. 미분 가능은 원래는 미분 계수의 정의로 쓰지만 간단하게 쓰자. 간단하게 쓰자. 좌미랑 우미랑 똑같아야 돼. 그치? 이걸 우리는 좌미분계수,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불렀고요. 좌미분계수랑 얘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내가 그림을 글씨 쓰다가 좀 벗어났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는 거고, 이걸 그림으로는 어떤 그림이었지? 얘가 이쁘게 지나가는 이런 지점이었을 때 되는 거였어. 그치? 그러면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얘는 어떤 그림도 되니까. 뾰족한 것도 되니까. 얘는 뾰족한 건 안 되고. 그치?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을 확인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미분 가능성 조사하세요 라고 하면 1번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연속인가? 왜냐면 연속이 안 되면 그냥 게임 끝. 그지? 너 고3이야? 라고 물어보면 고등학생인지 물어봐야 되고, 고등학생인지 물어보려면 사람인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거지. 연속인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미분 계수를 조사할 건데 여기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방법 1이 하나가 있고 방법 2가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1번으로 쓸 거야. 어떤 거? 좌미, 우미 같은 걸 누구로 쓴다? 도함수의 극한값을 이용한다. 이용이야, 이용. 뭔 소리야? 왼쪽 미분해가지고 거기다 A 집어넣고 오른쪽 미분해가지고 A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미분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미분을 해놓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방법 2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건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다. 안 한 건 아니야. 배우긴 했는데 이걸로만 문제를 풀진 않겠다 이 말이지. 실제로는 혹시 우리 중에 나중에 수리논술 이과 쪽으로 수리논술을 할 사람은 미분 가능하냐? 라고 하면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저거 쓰는 순간 이 새끼 수업을 못하네? 네. 미분이 되냐? 라고 물어보는데 미분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 아니고 학교 내신도 바로 지금 있는 거 아니고요. 수행평가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로 풀 거다. 됐지? 미분계수는 나중에 학기 중에 수행평가는 이거 얘들아 근데 수행평가로는 꽤 자주 써. 왜냐면 정의니까 선생님들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점이 없는데 뾰족한 점이 없는데 그지? 스무스한 곡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그냥 뭐 뾰족하지 않고 스무스한 게 지나가는 놈을 찾으면 돼 라고 하겠지 하면 좀 웃긴 표현일 수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설명해요. 알겠지? 결론은 뭐다? 뾰족한 점이 없어라. 뾰족한 점이 없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뾰족점에 대한 오해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요거 뾰족한 거지. 요거 뾰족한 거야. 근데 이것도 뾰족한 거야. 2차 함수로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뾰족한 거야. 알았지? 이거 뾰족한 거야. 어떤 게 안 뾰족한 거냐면 2차 함수가 있어. 꼭지점 있잖아. 꼭지점. 거기서 연결되는 거는 이거는 미분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미분되는 거야. 이거 뾰족이에요. 이것도 뾰족한 거야.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야.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갑자기 옆으로 가. 이런 거 뾰족한 거야. 알겠지?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 그림 그리다 보면 애매한 것들이 있어. 직선이 오다가 갑자기 2차 함수를 이렇게 이어받아. 근데 이게 여기가 뾰족한가? 아닌가? 모를 수 있단 말이지. 그럴 때 계산으로 그냥 미분하고 숫자 넣어서 찾아야지 이거야. 너무나 뾰족한 거 잘 보이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너무 대놓고 뾰족하잖아. 이런 건 미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안 돼. 이거는 몰라. 해봐야 돼. 이런 거 되는 거야. 꼭지점에서 옆으로 갔다. 이거 미분 된다. 이런 거. 알겠지? 그럼 중간에 자르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근데 우연히 거기 접선에서부터 갈아탔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아탔어. 그럼 미분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건 몰라. 해봐야 알아. 곡선에서 직선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봐야 알아. 곡선에서 곡선도 해봐야 알아. 알겠지? 이런 것만 너무나 뻔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간단하게 몇 번이야? 40번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 간단하게. 40번 한번 봐봐요. 여기 쓰다 말았네. 다음 중 연속이지만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되겠구만. 그런데 미분은 안 되는 걸 찾아라. 어디 찾으라는 거냐?
연속인데 미분 안 되는 거. 연속인데 미분 안 되는 거 어디 찾으라는 거야? 뾰족한 거 찾아. 다른 말로 이거 한문 써서 첨점이라고 해. 첨점. 뾰족할 첨자거든. 첨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어렵게 한문 쓰자. 뾰족하다 하자 말고. 이제 이게 점자가 한문이다 보니까 한문인가? 점자. 그치? 점자가 한문이다 보니까 우리 나중에 미리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 대 값이라는 걸 쓰고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써. 나중에 뒤에 나올 거야. 절대값도 그렇고 사행시옷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 나중에 구별해서 쓰긴 해야 돼. 뒤에 한문이냐 한글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 어쨌든 자 40번 가볼게요. 그러면 기억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x래. 절대값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범위 나눠야죠. x가 x 0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얘가 지금 0이네 그냥.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왔다가 얘 만나니까 마이너스 2x네. 그치? 그럼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긴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0보다 클 때는 0 이렇게 생겼네. 에이 이거는 안 봐도 뾰족하지. 안 봐도 뾰족하다는 말이잖아. 그냥 대충 봐도 뾰족한 거지. 그럼 얘는 이 조건에 맞는 거야? 연속이기는 한데 뾰족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네. 우리가 원하는 거. 자 그러면 니에는 gx는 x 절대값 x 똑같죠? x 0 놓고 0보다 오른쪽은 어떻게? 양수 나오니까 x제곱 0보다 왼쪽은 x랑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네. 그리면 되죠 뭐. x 얘는 좀 자세히 그려볼까? x축, y축 오른쪽은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왼쪽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곡선과 곡선이 꼭지점에서 만났네? 미분이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한번 확인해보자고? 어떻게 확인한다고? 얘들아? 우리는 도함수 배웠으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 구해서 이렇게 구할 거야. 이쪽은 이 녀석의 도함수 구해서 이렇게 해서 좌미, 우미 비교할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자, 오른쪽 함수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x제곱 미분하면 얼마야? 2x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그치? 좌미 얘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x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똑같네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되네. 우리 미분 안 되는 걸 찾는 건데 지금. 아쉽지만 미분이 돼서 정답은 아닌 거네. 그럼 디귿 한번 해볼래요? 디귿 한번 해볼래요? 됐어요? 그게 문제인데 세제곱 그래프를 우리는 아직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지? 그래서 못 그리겠어. x가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고 등호 이쪽에다 넣고 할게요. x가 0보다 커서 여기다 양수 넣었더니 그냥 이거 나오고
x가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생긴 거 나오겠네. 어떻게 생겼어?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건데 상관이 없지. 왜? 어차피 우리는 그래프를 몰라도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 왜요? 미분하면 음이 좌미 따로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음이 계산합시다.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3x 제곱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좌미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0 집어넣으면 0. 어차피 0에서 연결되잖아.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아, 얘는 역시나 얘처럼 미분이 돼버리네. 그래서 미분 뾰족한 거는 기억밖에 없다.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가볼게요. 이제 스매싱 잠깐 펴볼래요? 스매싱 잠깐 펴봐요. 스매싱 잠깐 펴봐요. 4, 9, 6 한번 볼게요. 4, 9, 6 한번 봅시다. 자, 9, 6 봤어요? 4, 9, 6. 자, 0부터 5 사이에서 다음 중 맞는 거 찾아보래. 기억. F' 3분의 1은 0보다 작다. 뭔 소리야? 3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려봐. 어디야? 접선의 기울기. 3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봐요. 구했어? 양수야, 음수야? 3분의 1에서 그리면 음수네. 맞는 거네. 따라오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소리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 어려운 말이 아니지. 얘가 1이니까 3분의 1은 뭐 이쯤 있을 거고 F' 3분의 1은 뭔 말이야? 3분의 1에서 점 찍고 거기서 접선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게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됐고요. 니은 아니 2번 리미트 x는 3으로 가는 fx 이거 뭐죠? 극한가. 극한가. 즉 한 점으로 모이고 있냐? 모이고 있네. 그치? 뻥 뚫렸는데? 무슨 상관이야? 극한은 뻥 뚫린 거랑 색칠된 거랑 아무 상관 없잖아.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말. 3번 불연속점인 거. 쉽게 얘기하면 뭐였더라? 불연속점인 거? 끊어진대. 그죠? 끊어진 데는 2일 때 끊어졌고 3일 때 끊어졌으니까 두 번 있다. 맞지? 그리고 문제 첫 줄에 0부터 5 사이 구간에 열린 구간이니까 0, 5는 제끼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죠. 4번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지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는 두 개 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어디에 한 번 있어? 4에서 한 번 있지. 4에서 한 번 보이지 않아? 4에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거 스무스하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4에서 하나 보이고 그 다음 나머지 중에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있나? 이렇게 평평한 거 있나? 없네.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5번은 왜 틀렸냐? 5번은 맞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3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어디서 바로 찾아야 돼? 제일 먼저 2랑 3에서 찾아야 돼. 왜? 끊어졌으니까. 끊어지면 미분 불가잖아. 무조건. 그 다음 또 연결은 돼 있지만 뾰족한 것도 안 된다며. 그게 어디인데? 1일 때.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면 여기 뒤에가 좀 어려운데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성 찾는 게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봐봐잉. 498번 잠깐 볼래? 지금 풀 건 아니고 여러분 조금 고민할 건데 이제 기억은 구간은 1에 498번 잠깐 봐봐.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1에서. 그럼 우리는 1 근처만 보면 되는 거지. 1 근처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데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억은 할 수 있겠고 딕은 또 1 근처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1보다 크면 양수니까 x-를 그대로 나올 거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고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미분한 다음에 숫자 대입해가지고 푸는 우리는 도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한다고 했잖아.
기억과 디귿은 될 것 같은데 이제 니은이 문제 아니야? 니은이? 우리가 루트 들어가 있는 걸 미분할 수 있냐?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정의를 쓰게 되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 아까 적어줬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를 웬만하면 안 쓰고 일단 도함수에 익숙해지는 게 좀 더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498번은 니은은 미분되는지 조사 안 하셔도 되고 기억과 디귿만 조사해 보시면 되겠어. 됐죠? 그치? 그 다음 500번 대칭 이동한 놈을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거 이것도 우선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예 지울게요. 500번은. 그럼 나머지 문제는 해봐야 되냐? 네. 498번에 니은 안 하셔도 되고 500번은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네, 요거 레벨 3 501번 안 해도 되고 502번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렇지? 501번은 안 할 거고 502번은 도전해 볼 거고. 됐지?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우리 유형 중에 유형 몇 번이지? 유형 5번인가? 유형 5번인가 관계식이 주어질 때 미분계수 더하기 있었잖아? 요것도 일단 우선 X 유형 5번 X 6번은 하는 거 7번은 아까 두 개 X 펴준 거 그거 빼고 숙제해 보시면 되겠어요. 됐니?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하고 쉬었다가 하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책으로. 왜냐면 요 단어는 내가 설명할 게 이제 뒤에는 별로 안 남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도함수 풀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몇 개 볼게. 42번 한번 봅시다. 42번 한번 보세요. 봤어? 42번 봤어? 자, 시그마 이렇게 생겼는데 F 프라임이 잘 안 보이네. F1이 아니고 F 프라임 1 구하기거든 문제가. 근데 얘들아 이거 시그마가 어떻게 생긴 시그마인지 10개나 있는데 알겠니 어떻게 생겼는지? 공식에 있는 건가 이런 시그마? 아니죠? 시그마는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건 K 제곱 3제곱 이런 거밖에 없다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시그마는 딱 보고 뭐지? 모르면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고3 애들 수능이 100 며칠 남았는데 걔네한테도 일단 똑같이 적용되고 걔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시그마 문제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한다? 나열한다. K 1 넣읍시다. 1 2 x2 3 x3 10 x10 별거 없네. 그냥 fx 이거야. 문제 f 프라임 1 구하세요. 미분하면 되죠. f 프라임 x 구하면 자 얘는 사실은 1이었는데 안 써도 되고 1 얘는 내려오면 2제곱 x가 되고 얘 내려오면 3x 제곱 이 아니라 3의 제곱 x제곱 하나만 더 써볼까? 4의 4였으니까 4의 제곱 x3제곱 10의 제곱 x9제곱 맞지? 미분했으니까 위에 있는 거 내려오고 지수에서 1 빼고 문제는 f'에 1 넣으세요.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거 많이 했네. 시그마 할 때 개 많이 한 거죠. 그럼 얘도 구색 맞춰주게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공식이네. 그치? 그러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기억나지? 태어나? 시그마 제곱 공식 지금 기억나지? 뭐지?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두 개 더하는 거. 그죠? 혹시나 문제 풀 때
나올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시그마 K는 2분의 nn 플러스 1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숙제할 때 필요할 거예요. K 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예시 시험 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시험을 어떻게 해? 그치? 그래서 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41번이랑 43번은 내가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게 여러분이 숙제를 잘 해봤으면 그냥 당연히 풀 수 있는 거라서 41번이랑 43번 그리고 44번도 굳이 지금 하지 않을게요. 배울 게 없는데? 근데 여기 유형은 얘들 되게 간단한데 스매싱의 유형이 좀 많아. 그래서 스매싱 유형 중에 하나만 이따가 쉬었다가 스매싱 유형 중에 하나만 책에다 필기 하나 하고요. 그러고 오늘 진도로 나가는 수업은 좀 일찍 끝나고 요 뒤에 스매싱에 대표 유형 오늘 풀고 숙제 중에 질문 좀 하고 그렇게 끝내자. 그리고 숙제 못한 사람은 남아서 숙제 좀 하시고 밥 먹고 와서 숙제해도 되고 그냥 쭉 해서 끝내도 되고 그리고 원래 오늘 레벨 3는 개별로 좀 질문하고 강의실이 이따가 보니까 강의실이 바로 수업이 있어가지고 강의실이 407밖에 안 남아서 상황을 좀 보고 안 되면 선생님이 패드에다가 풀이 녹화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앞에 있는 것 중에 레벨 3는 질문할 거는 좀 해볼게요. 자 일단 10분 쉬자. 10분 쉬었다 하자.